요즘 달리기 열풍이 거셉니다. 달리기 인구 천만 시대.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주인공은 40년 달리기 장인 권은주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권은주 감독님은 대한민국 여자 마라톤 역사상 처음으로 마의 30분을 돌파하고 21년간 그 기록을 이어간 전설의 마라토너신데요. 은퇴 후에도 꾸준히 달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달리기의 즐거움과 노하우를 전하고 있습니다. 권은주 감독님의 40년 달리기 인생에 담은 진심, 또 오래 잘 달릴 수 있는 노하우 이 시간 배워보시죠. 권은주 감독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권은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21년 동안 깨지지 않는 한국 여자 마라톤 신기록 보유자. 그러니까 2시간 26분 16초였고요. 12초입니다. 아, 12초. 죄송합니다. 4초. 4초를 죄송합니다. 12초였고요. 또 전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 또 마라톤의 전설. 이 다양하고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으신데요. 먼저 방금 말씀하셨던 그 2시간 26분 12초의 신기록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네. 언제 어디였는지. 네, 근데 여기서 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저는 마라톤 국가대표 감독이 아니라 네. 선수를 했었습니다. 아. 네, 그 엘리트 선수들하고는 네. 제가 그냥 선수 생활을 했지 지도자 역할은 못했었고 아. 지금 이제 생활 스포츠 안에서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국가대표 감독님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군요. 네. 네, 바로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 이 마라톤 신기록을 어디서 세우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1살 때 1997년 춘천에서 한국 기록을 세웠고 네. 그때가 저의 마라톤 첫 풀코스였습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첫 마라톤 풀코스를 뛰면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는 일이? 사실 네. 훈련을 이제 선수들은 하잖아요. 네, 그만큼 풀코스를 뛰기 위해서 풀코스만큼의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을 할 때도 2시간 28분 정도의 기록이 나왔었어요. 아. 그래서 2시간 30분대 벽은 깨겠다, 완벽하게 깨겠다라는 기대는 했었고 네. 그 이상 어느 정도의 기록이 나올지가 사실은 저도 관심사였고 저희 감독님도 관심사였었는데 네. 그래도 2시간 이제 26분 12초를 냈었고 예. 그 당시에 이제 해외 에이전시 분이 오셔서 그날의 코스와 그날의 날씨를 보고 2시간 23분까지도 뛸 수 있는 선수다라고는 얘기는 했었는데 저의 기록은 이제 2시간 26분 12초였습니다. 네. 야, 아니, 그렇게 이제 쭉 활동을 해오셨는데, 선수 활동을 해오셨는데, 풀코스를 그렇게 또 많이 뛰진 않으셨다고요? 네, 사실 선수들이 네. 풀코스를 뛸 수 있는 게 1년에 2번 정도예요. 봄과 가을. 그래서 6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지고 100%의 컨디션이라든가 100%의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서 뛰는 게 6개월에 한 번 정도니까 1년에 2번. 많게는 이제 국가대항전으로 나가는 올림픽이라든가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출전을 하게 된다면 많이는 3회까지 나갈 수는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부상이 조금 많았어요. 그래서 마라톤을 이제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 그 과정 속에 부상을 입고 그러다 보니까 준비한 마라톤을 못 나가게 되고 그래서 1년에 마라톤 한 번도 못 달린 적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6번 정도 저는 선수 시절에 완주를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그 2시간 26분 12초라는 기록이 21년 동안 깨지지 않았다는 거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사실 그 사이에 5초까지 따라온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날의 컨디션과 날씨와 모든 것이 맞춰져야지 되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보다 더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깨지지 않고 21년간 또 제가 가지고 있었었죠. 자, 그러면 혹시 오늘도 달리기를 하고 오셨는지요? 네, 오늘도 한 7km 정도 수업을 하면서 네. 달리기를 하고 왔습니다. 아, 수업이 달리기다 보니까 네. 같이 이제 뛰시는군요. 네. 네. 저는 이제 런 위드 주디라는 클래스를 하고 있는데 예. 저의 영어 이름이 주디고 아. 그리고 런 위드여서 같이 달려주는 네.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계속 지금까지 그래서 옆에서 같이 달려주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업이 아니어도 매일 뛰시나요? 수업 아닐 때 한 번씩 가끔은 쉴 때 있는데 대부분이 계속 달리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뛰는 뭐 그런 건지 아닌지. 사실 선수 때는 네. 눈이 오고 비가 오면은 쉬었거든요. 그래서 예. 너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오히려 하루 선수들은 안 달리는군요. 지금은 달리는데 네. 저 때는 그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은 아무래도 노면도 미끄럽고 부상의 하니까 위험도 있고. 네, 그래서 쉬었는데 그래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네. 낭만런을 고집을 하시면서 낭만런. 네, 비가 와도 달리고 눈이 와도 달리고 그래서 저도 덕분에 달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모시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을 내셔서 저희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모셨는데요. 달리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또 글도 잘 쓰신다고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어서 책을 쓰셨을까요? 사실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제가 선수 생활 했을 때, 어렸을 때 12살 때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어떤 이제 저희 선배님을 보고 마라톤 선수의 꿈을 키웠고 한국 기록에 대한 기대를 하며 자라오면서 선수 생활하고 그리고 올림픽이라는 걸 무대를 꿈꾸면서 선수 생활하다가 부상을 입었던 스토리 그 안에서 좀 역경을 이겨낸 저의 스토리와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이제 달리기를 즐겨 하시는 분들 네. 그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사실 그분들에게 얻는 에너지가 무궁무진하거든요. 네. 긍정적인 마인드와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 책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네. 썼기 때문에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일기식으로 제가 써왔던 게 아무래도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이게 달리기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전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우리가 어떻게 좀 힘을 분배하면서 달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담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라톤을 뛸 때 처음에 출발선에 섰을 때 불안감도 있고 네. 사실 또 설레임도 있잖아요. 맞아요. 기대도 있고 그리고 막상 이제 출발했을 때는 내가 평상시 훈련했던 거와 다른 느낌으로 가고 있고 근데 그때 쉽게 포기하려고 했을 때 또 다른 안정된 상태가 오고 네. 그러다가 다시 못 견딜 정도로 힘든 상태가 또 오는 30km, 35km의 마이 구간도 있고 그리고 피니시를 통과했을 때 잘하건 못했던 간에 그 성취감과 그리고 또 다음을 기대할 수 있고 다음을 목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인생과 달리기를 잘 비교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레이스를 하면서 이래서 달리기를 인생에 비교하는구나 라고 많이 경험하고 배우고 있어요. 우리가 달리기 하면 또 아주 유명한 유명인들이 많으신데 그중에 또 그 가수 현 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0년 전통 러닝 맛집의 주인인 저자가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러닝 이야기를 통해 인생을 배우게 됩니다. 라고 하고 두 분이 북토크도 같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의 인연은 달리기로 시작이 됐을까요? 네, 맞아요. 달리기로 시작됐어요. 네. 이제 션 형님, 이제 형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예. 부르고 있는데 원래 이제 달리기 기부런을 벌써 하고 계셨고 네.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한 3년 전에 형님이 이제 마라톤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기록에 대한 조금 목표를 세우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레슨을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사실 그 레슨보다는 지금은 제가 그 레슨 때문에 형님을 만났지만 네. 그 형님을 만나면서 마라톤을 통해서 러닝을 통해서 상대방을 또 도울 수 있는 기부라는 것도 배웠고 그 안에서 그 작은 나의 정성이지만 나의 작은 또 그런 부분들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또 만든다는 부분들을 네. 알게 돼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어요. 네. 많은 러너들이 이 방송을 또 주목하실 것 같은데 그 러너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게 감독님의 어떤 루틴, 그러니까 달리기 루틴이 좀 궁금해요. 네. 아침에 몇 시에 시작을 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선수 때는 아침 새벽 5시 아니면 4시 반 정도 일어나서 한 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뭐 90분, 100분 그렇게 되면은 아침에 한 20km, 25km를 러닝을 해요. 네. 그리고 뭐 아침 먹고 잠시 이제 취침을 해야죠. 너무 피곤하니까.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오후에 오후 운동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수면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또 운동 나가기 전에 또 스트레칭을 하고 러닝을 이제 훈련을 또 오후 훈련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저녁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코어 운동이라든가 보강 운동을 하는 루틴으로 네, 선수 네, 시절을 네. 보냈고 네. 지금은 저도 이제 선수를 은퇴했기 때문에 네. 여느 일반인들과 다름없이 그냥 아침에 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네, 근데 저의 일은 사실 러닝 레슨이거든요. 네. 그래서 러닝 레슨을 받는 분들이 회사에 출근하기 전에 받기 때문에 5시, 6시에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도 한 4시 반이나 이 정도에 일어나서 그분들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 같이 수업을 하고 그분들은 이제 출근을 하시고 저는 퇴근을 하고 그런 루틴으로 지내고 네. 있습니다. 그 굳이 또 새벽에 뛰어야 되는 어떤 이유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거는 좀 개인차가 있는데 아침에 또 그 출근 전에 네. 모든 걸 다 네. 본인의 취미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그냥 하루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저녁 일정까지 조금 길어지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또 저녁 일정이 조금 규칙적으로 끝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녁에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개인의 네. 본인들의 일정에 따라서 오. 네,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그건 개인차가 있는 거죠. 저는 달리기야말로 의지력의 끝판왕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PT 같은 걸 받아보지만 PT를 받는 이유가 물론 정확한 자세와 이런 것도 중요한데 회원님 언제 오세요? 회원님 예약하셨어요? 회원님 오셔야죠. 식단 어떻게 하셔야죠? 이걸 관리를 해주니까 나의 부족한 의지를 돈으로 어떻게 보면 챙김을 받는 건데 달리기는 뛰다가 내가 그만두면 언제든 그만둘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안 그만두시는 거잖아요. 그만두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사실 그만두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그만두는 게 네. 그냥 처음에 마음이 이제 나는 너무 힘들어 그만해 이게 아니라 네. 그 수많이 이겨내고 수많은 과정 속에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그만두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의지들이 약하기는 해요. 근데 이게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니면 네. 본인들이 그 의지가 약해서 멈췄을 때 이 심리적인 본인의 죄책감 그리고 난 다음에 기분의 찝찝한 기분들 이런 기분들 때문에 그 의지 박약을 조금 이겨내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렇고요. 원래 뭐 의지가 좀 강한 편이세요? 저는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게 정해지면은 그거는 그 길을 다 가야 맞춰야 된다라는 되는. 그 성실함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리기 안에는 꾸준함과 네. 성실함이 같이 공존해요. 근데 멈췄을 때 찝찝함으로 달리기의 어떤 매력을 소개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은데 네, 감독님 느끼시는 뛰는 어떤 매력, 네. 내가 멈추지 않고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그 행복해서 좋아서 네. 즐거워서 있고 이 그냥 우리가 소소한 행복들이 있거든요. 예. 어제 새벽에 아침에 이제 저희 또 달리는 크루들과 새벽 6시에 만나서 옥수동에서 달리는데 어제 아침 여명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런 선물들이 있어요. 달리기를 하면. 근데 거실에서도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지만 그 바람을 현장에서 내가 움직이면서 귓가로 스치는 그 바람이 네. 너무 상쾌하기도 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그러니까 생생함을 느끼게 돼요. 자전거 타신다고 하셨잖아요. 탔었죠. 그 탈 때 그 네네네. 느낌이 아마 달리기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그런 네, 기분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속도감을 느껴서 좋아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달리기도 그런 게 있나요? 어떤 속도감 때문에 매력을 느끼는? 네. 그래서 아마도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부상을 많이 입는 경우들이 나타나는 게 어느 정도 달리기 실력이 갖춰지면 이제 속도에 욕심을 내는 거예요. 네. 그 빨리 뛰었을 때 터질 듯한 심장 그리고 이 스치는 바람에 더 쌩쌩 바람 소리 느끼면서 달려갔을 때 쾌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달리기는 사실 기록 싸움이잖아요. 육상이니까 예. 그 하나하나 1초 1초에 단축했던 그런 짜릿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즐기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 얘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그 책에 보면 달리기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굉장히 다양한 분들을 소개하셨는데 잠깐 좀 언급을 해주실까요? 몇 해 전에 제가 같이 수업했었던 이제 친구가 있는데 조깅맨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그 마지막 피니시에서
한 500m를 이제 뛰어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굴러서 들어왔어요. 진짜 몸으로 굴러서요? 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은 아마 나중에 혹시라도 영상 볼 수 있으면 보시면은 그냥 눈물 나실 텐데, 아, 저 정도로 치열한가? 처절한가? 싶을 정도인데, 그 친구가 체중이 되게 과체중이었고, 그리고 일하는 거에 일도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조금 우리나라 되게 젊은 청년들 그 정도였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기고 뭐든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체중이 빠지면서 본인도 자존감도 높아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달리기라는 게 본인에게는 삶의 활력소와 본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에 필요한 수밖에 네.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은 여기에서 지면은 또 나는 지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굴러서 오는 본인의 인생 스토리를 보여줬고, 그리고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모녀 관계도 많으시고 가족 관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작년에 이제 67세 아버지가 완주를 하셨어요. 풀코스 첫 풀코스를. 근데 거기 이제 아들이 같이 옆에서 완주를 도와줬는데 JTBC 마지막 구간이 삼성병원을 지나가거든요. 저 수서에 있는 거. 네. 예. 근데 그 아들이 어렸을 때 혈액암을 앓았어요. 그래서 되게 아팠어가지고 계속 삼성병원을 왔다 갔다 통원 치료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35km 지날 때 이 아들이 힘들어서 아버지는 어떤가 하고 옆에 아버지의 얼굴을 봤더니 아버지도 너무 힘들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그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아파서 아버지를 너무 걱정 많이 끼쳐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며 스토리가 시작됐는데 아버지가 그때는 너가 너무 아파서 오늘 너와 함께 뛰는 이 시간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와 이렇게 이 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그들의 스토리를 처음에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와서 러닝을 즐기고 그냥 단순히 다 똑같은 러너일 뿐인데 근데 들어가서 조금씩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우울증을 앓았는데 달리기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되고 삶의 활력소가 생겼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큰 거는 아니어도 소소하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이 뭔가 달리기가 주는 에너지가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상대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 네. 그래서 그 스토리도 저의 책 안에 이제 들어가 있죠. 앞서 말씀드린 67세 마라톤 풀코스를 뛴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나이 들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안전하게만 예.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달리기를 시작을 할 때 무조건 뭐 10km를 달려야 돼, 하프를 달려야 돼, 풀코스를 달려야 돼가 아니라 30분을 먼저 걷기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걷다가 괜찮으면 살짝 뛰어보고 그 살짝 뛰다가 힘들면 걸어보고 그러다가 달리는 걸 조금 더 길게 뛰어보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면서 네. 차근차근 하다가 보면은 네. 그냥 10km 뛸 수 있는 체력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보통 이 풀코스까지 뛰려면 어느 정도 경력이 필요한가요? 사실 개인차가 있는데 네. 빠르신 분들은 1년 안에 풀코스를 완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분은요? 그 67세 아버님은? 아버지는 아드님과 같이 운동을 하면서 했으니까 한 1년 정도 네. 되신 거, 1년 조금 넘게 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독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요. 처음부터 아까 12살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달리기 선수가 될 거야 하신 건가요? 아니요. 학교 이제 체육 선생님이 한번 이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한번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 한번 해보지 않으련 아니면 이제 그 군대를 한번 나가보지 않으련 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군대에서 1등을 했고 도대에서 1등을 해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3위를 하는 초등학교 때 바로 우와. 5학년 때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래 나 잘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뭐 그 뒤로 계속 나의 어떤 이
방향성을 그 달리기 선수로 가져가신 계기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제가 정말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근데 그때 이제 아무래도 학창 시절에는 중고등학교 때는 선생님들, 체육 선생님들의 아마 안목이 아하.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체육 선생님이 이 친구는 달리기 진짜 소질이 있으니까 시켜야 된다라고 부모님을 설득을 하셨고 오. 저희 아버지는 운동을 엄청나게 반대를 하셨지만 제가 있는 이제 면장님, 그 다음 군수님들이 다 당신 딸은 달리기를 잘하니까 꼭 시켜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또 그런 거에 약하시거든요. 그러면 시켜야 되겠다 해서 저랑 저 동생도 같이 달리기 예. 선수를 했어요. 그래서 달리기 선수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내가 달리기를 잘하는구나 네. 하면서 중학교 때 임춘혜 선배님 아시안 게임 때 네네네네. 그 포디움 올라가는 걸 보고 저거는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모습이구나. 이야, 그랬군요. 네, 그렇게 근데 해서. 남을 즐겁게 하는 거에도 재능이 있으셨다면서요? 아니요, 그거는 저의 꿈이었고 아주 철없을 때 네. 사춘기 전에 네. 어제 한문 시간에 저희 이제 한문 선생님이 각자 꿈을 한번 얘기해봐라라고 해서 뭘 하지 하다가 그 좀 괴짜 같은 성격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네? 저는 개그맨이요라고 했었던 게 네.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수로서의 달리기가 시작이 됐는데, 잠깐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 선수로서 기록 경쟁을 하면서 뛰어야 된다는 게 마냥 유쾌하지만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되게 고통스러웠고, 사실 달리기가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 좋아함 때문에 선수, 이제 실업팀, 직업선수까지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기록도 세웠잖아요. 네. 근데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담감이 저에게 너무 컸고, 그 한국 기록은 또, 그 기록은 내가 또 경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었고, 그 부담감이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늘 부상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과 너무나 좋아했었던 달리기를 못하게 되고 싫어질까봐 두려워서 은퇴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책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 보면 이렇게 좀 당부하는 말씀이 내 몸을 좀 아끼고 네. 사랑해라. 천천히 뛰어도 좋으니까 오래 뛰어라. 이제 그런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못했거든요. 늘 기록에 쫓겼고 순위라는 최고의 자리에 쫓겨서 쉼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쉼을 못하고 아파도 참고 밖에서 감독님 코치님 앞에서는 뛰고 숙소 들어와서는 고통스러워서 울고 이렇게 해서 되겠냐라는 생각을 하며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힘든 정신 상태가 되면서 그런 워낙에 겪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러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러닝을 못해서 그냥 조금 우울하게 계시는 모습을 보면은 네. 저의 모습 같아서 쉼을 하셔라. 쉼도 훈련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만나고 싶었습니다. 마라토너이자 지금은 이제 그 마라톤 달리기 감독을 하고 계시는 권은주 감독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책의 부제가 최고의 나를 만드는 놀라운 러닝 습관의 힘이에요. 그래서 러닝 인구 1000만 시대라고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좀 뛰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 3km 정도 이렇게 달리기 하거든요. 근데 저도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빨리 뛰기 위해서 80%는 천천히 뛰어라.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을 해 주십시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이제 러닝 인구가 1000만이 됐고 내 주위에 있는 누구도 다 뛰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옆집 누구도 뛰고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 어르신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달리기를 시작을 해서 달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분들하고 비교를 나와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몸을 알아야 돼요. 나의 체력 상태, 나의 근력 상태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발목이라든가 관절 쪽에 조금이라도 뭐 안 좋은 통증들이나 부상들이 있다면 무조건 하고 달리기를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네. 그 근육을 먼저 튼튼하게 하고 난 다음에 달리기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달리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걷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걷기가 조금 30분 정도 꾸준하게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렇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빈도가 됐다면 한 번씩 살짝 뛰어보는 거예요. 10분 뛰어보고 5분 쉬고 10분 다시 뛰고 5분 쉬고 아니면 5분 뛰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서 그 다음에 3km를 쉬지 않고 뛰는 몸을 만들고 3km 쉬지 않고 뛰는 몸이 되면은 5km로 뛸 수 있어요. 그 5km를 뛸 수 있는 거는 3km보다 더 느린 페이스로 뛰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달리기를 하면서 빨라지려고 해서 뭔가 벽에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느리게 가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뛰다가 힘들면 걸어도 돼요. 그러니까 같은 페이스로 거리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네. 오히려 더 천천히 뛰면서 거리를 조금씩 늘려가라는 늘려서. 말씀이군요. 그러면 지구력이 좋아지고 체력이 좋아지면은 나중에는 10km를 뛰실 때도 처음에 할 때보다 좀 더 좋은 페이스 그리고 내가 뭔가 뛰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상쾌한 느낌을 받으면서 뛸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뛰거든요. 횡단보도 신호 바뀔 것 같으면 뛰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뛰는 것과 이렇게 뛰는 것과 쓰는 근육이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구력이다 보니까 네. 심폐를 계속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심장 이제 심박수가 계속 꾸준하게 10분, 20분, 30분 지속되게 하는 것하고 100m나 50m 살짝 뛰어가는 거는 그냥 숨참에 살짝의 자극만 줄 뿐이에요. 네. 운동 효과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익숙해지면 그다음엔 무엇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익숙해지면은 이 안에서 또 뭔가 속도를 올리려고 하세요. 속도보다는 계단 오르기처럼 아니면 스쿼트랑 런지처럼 달리기를 잘하기 오래 하기 위해서 근력 강화를 하셔야죠. 예. 달리기를 할 때 내 체중의 3배, 4배 그 체중들이 하중이 관절 그대로 전해지니까 달리기만 한다면 그 이제 관절이 다 버텨낼 수 없을 거예요. 네.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 줘야죠. 그러니까요. 달리기에 쓰는 근육이 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좀 자신감도 붙었고 이제 거리도 나니까 대회에 참가해 보고 싶어. 기록을 재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에요. 사실 이제 10km나 5km는 뭐 한 달 정도 가볍게 운동하다가 한번 신청해볼까 하셔가지고 신청해도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워낙에 다 대회 참가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대회는 워낙에 많은데 사실 러너의 안전을 확보하고 달릴 수 있는 대회들이 또 많이 조금 줄어드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대회를 이제 주최하시는 쪽에서도 러너의 안전과 조금 그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신 다음에 러닝 대회를 조금 개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대회를 할 때도 본인들이 만약 경험이 없다면은 그 안에 페이스메이커도 있어요. 그리고 혼자 뛰는 것보다는 뭔가 풍선 달고 뛰시는 분들. 네네. 그리고 동료 누군가 옆에 뛰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하고 같이 뛰는 거는 저는 추천해요. 그리고 저 처음에 참가하시는 그리고 처음에 러닝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들이 뛰다가 갑작스럽게 속도를 올려요. 그리고 출발할 때 너무 신이 나서 완전 빨리 전력 질주를 하면서 출발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심박수를 올리게 되기 때문에 과호흡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남았을 때 100m, 200m 미친 듯이 질주하는 거 금지 하시면 안 되고 처음에 출발할 때 너무 또 빠르게 막 그 앞에서 너무 신나서 뛰어나가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그런 습관은 안 들이시는 거는 저는 그 추천드립니다. 피니시 라인 100m 남겨놓고 전력 질주가 안 될걸요? 다리가 안 움직이는데요. 천천히 오다가 뭐 힘이 생겨서 그렇게 또 마지막에 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제 말씀 중에도 여럿이 한번 달려보라라는 말씀도 있는데 요즘 이제 뭐 크루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럿이 달려서 좋은 점이 있나요? 여럿이 달려서 좋은 점은 이제 좀 더 길게 달리게 되고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그리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에너지와 응원이 같이 공존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많이 우르르 달리고 있으면 혼자 달리고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워낙에 우리나라 한강도 달릴 수 있는 공간이 좁고 네. 러너들이 조금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공간들이 서울에 별로 없어요. 트랙을 사용하면 안전한데 그 트랙 안에서도 빠르게 달리는 러너들, 그렇죠. 걷는 분들 막 이렇게 뒤섞여서 달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인원 제한까지 한 5명 이상은 맞아요. 뭉쳐서 뛰면 안 된다라는 맞아요. 안내문이 써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뛰다 보면은 2m 뭐
거리 제한도 두지만 뛰다 보면 페이스가 다 엉켜버리기 네네. 때문에 그 2m를 지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 그냥 내 자신이 내가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되고 네. 만약 이제 뭉쳐서 우리가 뛰었을 때 혼자서는 못하는 걸 뭉치면 뭔가 힘이 생겨가지고 용기가 생기죠. 네, 그래서 그걸 다른 용기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많이 20명, 30명 뭉쳐 뛰는 것보다는 한 네. 10명 이내 정도로 해가지고 페이스를 같은 그룹으로 해가지고 조금 나눠서 네. 뛰면서 그리고 사람들 지나갈 때 조금 크게 걷는 분들 지나갈 때는 조금 크게 범주를 벗어나서 지나가고 그리고 혹시라도 지나갈 때 살짝 지나가겠습니다라고 공손한 말로 네.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 보스턴 마라톤 대회 서윤복 선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바로 보스턴 1947 강재규 감독님이 2023년도에 만든 영화인데 그 현장 지도자를 하셨다고요? 네, 제가 그 선수들 마라톤이다 보니까 선수들 자세와 호흡과 아하. 대회 때 뛸 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사전에 크랭크 들어가기 전에 네. 트레이닝을 했었고 또 촬영 중에도 자세 코치도 하고 했어요. 그럼 당시 그 손기정 또 서윤복 그 선생님도 직접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하셨다고요? 송기정 선생님은 제가 21살 한국 신기록을 세웠을 때 그때 병상에 계셨거든요. 예. 그래서 병문안을 가서 인사를 드렸고 예. 선생님이 내 기록보다 더 잘 뛰었더라라고 하시면서 칭찬해 주셨고 네. 서윤복 선생님은 육상연맹에 일을 계속 하고 계셔가지고 육상 현장에서 계속 배웠어요. 그런데 네. 사실 그때는 이 두 분이 가진 업적이 그만큼 크다라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제가 그 현장에 있으면서 다시 한 번 더 두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고 정말 그분들의 그 마음과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그걸 이제 마라톤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고 그런 열정과 그 인내와 그런 네. 부분들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승은 했지만 태극기를 달지 못했던 선수와 또 처음으로 태극기를 달고 마라톤을 뛰었던 선수. 네. 네. 두 분의 이야기를 잠시 들었고요. 자,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다가오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뛰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마라토너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까지 뛸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저의 바람은 할머니가 돼서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이 돼서도 70이 돼서도 달릴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할머니가 돼서도 달리고 싶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저의 몸을 잘 아끼고 계속 관리를 할 것이고 함께 달리기를 하는 분들과 호흡을 하고 그 현장에 있을 거다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저는 꾸준함과 성실함을 가지고 늘 달리기를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인생에 달리기가 필요한 시간 이 책 제목인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시간, 인생의 의지가 필요한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제목이 읽히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남겨주십시오. 네, 사실 달리기를 지금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달리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 옆에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나만의 페이스로 즐겁고 건강하게 이제 좋아하는 달리기, 건강한 달리기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달바, 주디 화이팅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콩에 남겨주셨는데 달바가 뭔가요? 달바? 달리기 바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전설의 마라토너이자 달리기 바보 또 수많은 러너들의 멘토 권은주 감독과 말씀 나눴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